송영길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까지 우선이 가능했던 건 생떼가 통하거나 유리한 지역구에 출마하거나 1인 1표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정부화 시대에 송영길의 만행, 이중잣대, 모순 이런 걸 사실상 거의 모든 당원들이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게 폭발해 버렸습니다. 송영길의 정청래 대표 공격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방선거 국면에선 해당 행위까지 하면서 당대표를 공격하고 민주당의 전북지사 후보가 아닌 동봉투받고 제명당한 무소속 후보를 밀어섰습니다. 이미 이것만 봐도 민주당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큰 게 터졌고 드디어 이걸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의 신승목 대표가 송영길을 고발한다고 공지했는데요. 그 사유를 보면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송영길이 전당대회가 다가오자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걸까요? 허위사실을 제대로 유포해버렸습니다. 송영길의 발언을 직접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또 저희가 새롭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이른바 친노 친문 적통 논쟁, 또 민주당 DNA 노무현 퀴즈. 예전에 많이 듣던 말이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듣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정통성을 이제 부각한다라고 언론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대표가 그럴 수는 없을 텐데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려고 노무현 적통 이런 걸 따지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청래 후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송영길의 저 발언 사실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등져서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 뉴박 세력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했다는 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정청래 대표가 결국 즉각 반박했죠? 100% 허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송영길은 이렇게 가면 혼자만 바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영길의 최선은 당대표 당선이 아니라 김민석과의 단일화입니다. 김민석한테 본인의 표를 몰아줘서 김민석이 당선되는 것, 이게 송영길과 그 지지자들한테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송영길은 김민석 입장에서 엑스맨이 되는 겁니다. 송영길은 이미 정치 인생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1인 1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경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공직을 맡든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는 받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 오히려 송영길의 과거 발언, 그 중에서도 역대 대통령들을 배신했던 전력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가장 먼저 돌려진 사람이구나 라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재래식 언론은 판독기라는 분석을 내놓을 때 송영길을 직격한 이유가 이거였던 겁니다. 그 장면도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뭐 어떤 분은 뭐 무죄 받고 지금 정치로 복귀했는데 막 조중동을 포함해서 재래 언론에서 막 단독 인터뷰해주고 어마어마하게 띄우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와, 이거 참 흥미로운. 그 사람들이 감별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해야 될 사람들을 띄웁니다. 계속 몇 년 전부터. 아, 이재명 정부에 해야 될 사람만 띄운다. 예, 그거 뭐 저는 판독기라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치인이 또는 지식인이 갑자기 막 언론에 각광을 받잖아요. 재래 언론에서 정치부 기자들이 발탁해서 띄워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야, 저는 진짜 이 궁금했는데 괜히 또 내가 방송에서 거론하면 이 분란의 씨앗이 될까봐 하지 않았던 말이거든요. 네. 국무위원과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텔레그램을 나눴습니다. 네. 그걸 왜 안 그런데 밝혀요, 누군지? 그 언론사는 그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묘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이거 재래식 언론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데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 걸까? 그게 진짜 궁금했는데.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면 좀 있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 사람들이. 이래서 많은 지지자들이 유시민 작가의 분석과 비평에 호응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송영길은 이제 정치 인생을 이어가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이 어떤 식으로 역대 대통령을 배신했었는지만 정리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부터 역순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송영길의 포지션은 친명이자 반문입니다. 경향신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친문을 비난했습니다. 친문 세력들이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을 언급했고 이 당시 유박 세력들이 친문은 곧 이낙연파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던 와중이라 이 발언은 무기가 됐습니다. 고민정 전 의원이 반발하면서 송영길은 전체 친문을 지칭한 게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백신 음모론까지 입에 올리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송영길이 멀지 않은 과거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본인은 친문이고 그 친문을 넘은 신문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친문 중에서도 찐문이라는 걸 그렇게 어필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도전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당대표가 돼서 송영길이 한 건 뭡니까?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법사위원장을 국힘한테 넘겨준 것밖에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송영길이 당대표였을 때 어떤 업적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당대표 때 검찰개혁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으면서 가장 검찰개혁을 완벽하게 완수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의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건 양심이 없는 행동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자가 지금은 문조 털레오를 운운하면서 문옥의 음모론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경솔함을 넘어 뻔뻔하고 사악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문재인 정부 전에는 어땠을까요? 친노였다가 반노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친문이 된 겁니다. 참여정부 시절 어떤 일이 있었냐? 2003년 새천년 민주당이 친노와 동교동계로 당권 싸움이 일어났을 때 친노 의원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며 갈라졌습니다. 송영길은 이 당시 김인석 쪽에 붙었던 사람이 아니라 열린우리당 창당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노 행보는 얼마 못 갔습니다. 2006년 사회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송영길은 곧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당시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발언을 하셨었습니다. 이 발언의 맥락을 들으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그 심정에 대한 토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송영길은 뭐라 했었냐? 누가 대통령을 하기 싫은데 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자가 정청래 대표를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들먹이면서 공격하는 게 얼마나 가짜냐 이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박연차 게이트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당시 송영길은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당시 어떤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어떤 경위로 돈을 받았는지 경위가 밝혀져야 합니다. 대가성 여부가 명백히 가려져야 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 위원주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최고위원 출마자는 하나하나 검증하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송영길은 탈락시키고 가야 하는 전당대회라는 건 분명합니다. 1차 경선에서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민주당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30 진보는 힘들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